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유튜버는 촬영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2024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손자 준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살 손자는 IT 회사에 다니는 덕분에 스마트폰을 누구보다 잘 다뤘어요. 할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손자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이거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뭘 배우고 싶으시냐고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유튜브라는 거 있잖니. 거기에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니?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유튜브를 하시겠다니요. 순간 며느리 수진도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유튜브요?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구나. 준호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튜브 앱을 열고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된다고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준호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엉뚱한 버튼을 자꾸 눌렀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천천히 한 단계씩 반복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드디어 채널 만들기 화면까지 도착했어요. 채널 이름을 뭐로 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딸을 찾습니다라고 해줘. 준호와 수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구나. 준호는 더 묻지 않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채널 이름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은 할아버지의 얼굴 사진으로 설정했습니다.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할아버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6일 할아버지는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과 작은 삼각대를 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디 가시냐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산책 좀 하고 오겠다고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5분을 걸어 동네 공원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나무 아래 낡은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삼각대를 세우고 스마트폰을 고정시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준호에게 배운 대로 녹화 버튼을 찾아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딸아, 아빠가 여기 있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가 5살 때 좋아하는 은행나무 공원이야. 기억나니? 가을이 되면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던 곳.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5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매일 너를 기다릴게. 언젠가 이 영상을 보면 아빠한테 연락해줘. 할아버지는 10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할아버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거 좀 올려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준호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이었고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말씀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영상을 간단히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께 아뢰오니 1회 딸에게 라고 붙였어요.
업로드가 완료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준호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할아버지의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영상을 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호는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3회였어요. 아마 가족들이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50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같은 공원, 같은 벤치에서 같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여기 있단다. 매일 같은 말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4월이 되고 5월이 됐습니다. 50개의 영상이 채널에 쌓여갔지만 조회수는 여전히 한 자릿수였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걱정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몸 상하실까 걱정이에요.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딸이 볼 수도 있어. 수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준호도 할머니 방에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혹시 정말로 딸이 계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전 일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5월 15일 50일째 영상을 올린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벤치에 앉아 영상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가 영상을 올려줬어요. 조회수는 8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망한 기색 없이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방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채널 통계가 떠 있었어요. 구독자 0명.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또 가야지.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밖으로 5월의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6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침 9시에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 삼각대를 세우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아, 아빠가 여기 있단다. 오늘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은행나무 잎이 초록으로 무성해졌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10분간 영상을 찍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준호가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재택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것도 올려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건넸어요. 준호는 영상을 받아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셨고 며느리 수진도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화면에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봄날님이 회원님의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준호가 황급히 받아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봄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름이 봄날이라고?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독자 목록을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고 닉네임만 봄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벤치에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셨어요. 내 딸 이름이 김봄날이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70년생, 지금 54살이 됐을 거야.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구독자 프로필을 클릭해 봤어요. 가입일은 2020년 3월, 구독 채널은 할아버지 채널 하나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65일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아버님, 정말 따님일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틀림없어. 준호는 채널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구독자 1명이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그날 저녁 7시 할아버지는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댓글이 달릴 수도 있으니까 계속 확인해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밤 9시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수진아. 준호와 수진은 황급히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댓글이 달렸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스마트폰을 받아 화면을 봤어요. 65번째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봄날 혹시 은행나무 공원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인가요? 준호는 댓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맞아, 거기야. 거기가 우리 집 근처였어.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아버님, 댓글 다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대신 써줘. 할아버지가 부탁했어요. 준호는 할아버지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 맞아. 1975년에 우리 집이 거기 있었단다. 댓글을 달고 3분을 기다렸어요. 3명은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숨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림이 울렸습니다. 봄날이 답글을 달았어요. 봄날 저도 그때 거기 살았어요. 5살 때까지. 할아버지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진이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댓글을 확인했어요. 또 알림이 왔습니다. 봄날 혹시 1975년 5월에 교통사고가 있었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5월 23일이었어. 준호가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쥐고 있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알림이 다시 울렸습니다. 봄날, 그럼 혹시 딸 이름이 김봄날인가요? 할아버지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맞아. 내 딸 봄날이야. 준호는 재빨리 답글을 달았어요. 맞습니다. 김봄날, 1970년 4월 12일생입니다. 답글이 올라간 지 10초도 안 돼서 알림이 왔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도와 봄날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유튜브 비공개 메시지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화가 이어졌어요. 봄날은 현재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1975년 교통사고 후 고아원에 보내졌고 6개월 뒤 미국 가정에 입양됐다고 했어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고 대학도 나왔으며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5년 전 이혼했고 자녀는 없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봄날은 20년 전인 2004년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었지만
입양 기록이 비공개라 어머니 이름도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기억나는 건 은행나무 공원뿐이었답니다. 그 공원을 찾아다녔지만 서울의 은행나무 공원이 너무 많아서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후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3년 전부터 유튜브로 한국 영상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2달 전 유튜브 알고리즘이 할아버지의 영상을 추천했다고 했어요. 은행나무 공원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보며 확신하게 됐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났고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일 동안 매일 영상을 봤고 오늘 용기를 내어 구독과 댓글을 달았다고 했어요. 새벽 2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봄날 아빠 보고 싶어요. 곧 한국에 갈게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불렀어요. 준호가 대신 쳤습니다. 그래, 아빠도 너무 보고 싶구나. 기다릴게. 메시지를 보내고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50년 만이었어요. 준호와 수진도 감격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거실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소파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75년 이야기야.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35살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 이순이와 결혼해서 딸 봄나리를 낳았습니다. 봄나리는 1970년 4월에 태어났고 5살이 되던 해였어요. 우리는 행복했어. 비록 가난했지만 셋이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1975년 5월 23일 그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와 딸을 태우고 시장에 가던 길이었어요. 합정동 사거리를 지나는데 갑자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습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꽝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뒤집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3일 후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부인은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고 딸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2개월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딸 봄나리는 친척 집에 맡겨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5살 아이를 오래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가 와서 봄나리를 고아원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개월 후 할아버지는 퇴원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봄나리는 이미 없었어요. 3주 전에 해외 입양이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에게 입양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입양 기록이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술을 마셨고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1977년 할아버지는 재혼했어요. 지금의 할머니, 그러니까 준호의 친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새 가정을 꾸렸고 1979년에 준호 아버지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봄나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와 수진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할아버지는 봄날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준호가 화상통화 앱을 설치해드렸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떨렸습니다. 화면에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54세의 봄날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하얀 피부, 할아버지를 닮은 눈매였어요.
아빠, 봄날이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조금 서툴렀지만 또렷했어요.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화면 속 딸을 바라만 봤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봄날아, 정말 내가 맞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봄날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아빠. 저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봄날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1975년 8월에 미국으로 갔어요.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양아버지 존 스미스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양어머니 메리는 간호사였어요. 두 분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름은 케이트 스미스로 바뀌었지만 한국 이름 봄날도 함께 불러주셨어요. 학교도 잘 다녔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한국 부모님 생각을 했어요. 특히 5살 때까지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공원에서 놀던 기억, 아빠가 그네를 밀어주던 기억이요. 20살이 됐을 때 양부모님께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분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1990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고 2004년에 다시 왔어요. 입양 기관을 찾아갔지만 친부모 기록은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아버지 이름도 알 수 없었어요. 기억나는 건 은행나무 공원뿐이었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은행나무 공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서울에는 은행나무가 있는 공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찾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보고 드라마도 봤어요. 혹시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 유튜브에서 아빠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영상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고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어요. 영상 통화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봄날은 50년치 이야기를 나눴어요. 봄날은 양부모님이 2010년과 2015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2019년에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어요. 시애틀의 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봄날 어머니 이순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머니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봄날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봄날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통화가 끝날 무렵 봄날이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꼭 와야지. 봄날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6월 5일에 출발해서 6월 6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2주 정도 한국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6월 6일까지 16일이 남았어요. 준호는 할아버지를 도와 인천공항 픽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집 청소를 시작했어요. 봄날이 묵을 방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봄날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봄날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할아버지는 공원 산책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5월 30일 봄날이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한항공 직항편 6월 6일 오후 5시 30분 인천공항 도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잠을 설쳤어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께 새 옷을 사드렸어요. 회색 정장과 하얀 셔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발도 하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6월 1일 할아버지는 유튜브에 특별한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감사합니다였습니다. 65일 동안 영상을 올린 덕분에 딸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구독자도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6월 5일 밤 봄날이 시애틀 공항에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출발해요, 아빠. 내일 만나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내일이 드디어 왔어요. 2024년 6월 2일 일요일 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왜 일어나셨어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냉장고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김밥을 만들어야 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봄나리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게 김밥이거든. 수지는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김밥 재료를 꺼냈어요. 밥, 김, 단무지, 당근, 시금치, 계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50년 전 기억을 더듬었어요. 봄나리는 단무지를 많이 넣어달라고 했어. 한 줄에 3개씩 넣었지.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무지를 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계란을 풀어 프라이팬에 붙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계란물이 조금 흘렀어요. 수진이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오전 7시 김밥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 할아버지는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 김밥이 터졌어요. 다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가 한쪽으로 쏠렸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만에 겨우 모양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예전에는 잘 만들었는데 손이 안 따라주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은 오전 내내 김밥을 만들었어요. 10줄을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완성된 김밥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오후 2시 준호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장 매장으로 갔어요. 점원이 여러 벌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진한 남색 정장을 골랐어요. 넥타이도 함께 샀습니다. 구두도 새로 장만했어요. 검은색 가죽 구두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완전 멋지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딸한테 부끄럽지 않게 보여야지.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는 새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78살 할아버지의 모습이 한결 젊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박수를 쳤어요.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할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발소에도 다녀왔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면도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옷장을 정리했어요. 50년 전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어린 봄나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5살 봄나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밤 11시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내일 모레면 딸을 만납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어요. 할아버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날 실망하면 어떡하지? 봄나리가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고 후에 딸을 지키지 못한 것, 50년 동안 찾지 못한 것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불이 켜진 거실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왜 안 주무세요? 수진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 봄나리가 고생만 했을 텐데. 수진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따님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매일 영상 통화하실 때 봤잖아요. 따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못생겨 보이면 어떡하지? 할아버지가 또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새로 사신 정장 입으신 모습 보셨잖아요. 완전 멋지셨어요. 그때 할아버지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새벽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봄날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할아버지는 급히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지금 비행기 탔어요. 13시간 후면 한국이에요. 너무 설레요. 아빠 전혀 원망 안 해요. 사고는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빠. 할아버지는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호가 대신 쳐준 거였어요. 아빠도 사랑한다, 봄나라. 내일 공항에서 보자. 메시지를 보내고 할아버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우유를 데워왔어요. 할아버지는 우유를 마시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봄날이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5살 봄나리가 은행나무 공원에서 뛰어노는 꿈이었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할아버지는 마지막 유튜브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공원으로 갔어요. 익숙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삼각대를 세우고 스마트폰을 고정했어요. 할아버지는 심호흡을 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65일 전에 첫 영상을 올렸을 때는 구독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이 볼 수도 있다는 희망 하나로 매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65일 만에 딸 봄나리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에서 50년 만에 딸을 만납니다. 이 모든 게 유튜브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영상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준호가 바로 편집해서 올렸어요. 제목은 내일 딸을 만납니다였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10분 만에 댓글이 100개를 넘었어요. 30분 후에는 500개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동이에요. 꼭 행복하세요. 눈물 나네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구독자도 급격히 늘었어요. 오전에 5,000명이었던 구독자가 오후에는 1만 명이 됐습니다. 저녁에는 2만 명을 넘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졌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유튜브로 50년 만에 딸 찾은 78세 할아버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할아버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지금은 딸 만날 준비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봄날과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봄날은 지금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다고 했어요. 4시간 후면 인천공항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답장을 보냈어요. 조심히 와. 아빠가 공항에서 기다릴게. 메시지를 보내고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이면 딸을 안을 수 있어요. 50년을 기다린 순간이 코앞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24년 6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 할아버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 산 남색 정장을 입고 검은 구두를 신었어요. 며느리 수진이 넥타이를 메어줬습니다. 손자 준호가 차 열쇠를 들고 나왔어요. 할아버지, 출발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는 아침에 만든 김밥이 담긴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3명은 차에 올라탔어요. 인천공항까지는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오후 4시 30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입국장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할아버지는 출구를 바라보며 섰어요. 봄날의 비행기는 오후 5시 30분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지 않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앉아서 기다리세요. 피곤하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서 있고 싶구나.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5시, 5시 10분, 5시 20분이 됐어요. 할아버지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5시 30분 전광판에 도착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대한항공 K29편 시애틀발 인천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출구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환호하며 마중 나온 사람들을 안았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출구에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검은 머리에 회색 코트를 입은 54세 여성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여자가 한국말로 말했어요. 봄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봄날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봄날이 캐리어를 놓고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도 팔을 벌렸습니다. 2 사람이 포옹했어요. 할아버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봄날도 아버지를 안으며 울었어요.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며느리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그 순간을 촬영했어요. 할아버지와 복날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봄날아. 할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아빠. 봄날이 대답했습니다. 2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봄날은 할아버지를 닮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졌어요. 많이 컸구나. 이제 다 큰 어른이 됐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할아버지는 봄날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은행나무가 있는 그 공원이었어요. 50년 전 봄날이 놀던 곳이었습니다. 2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 입구에 섰어요. 봄날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억나요? 이 나무요. 봄날이 은행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5살 때 여기서 놀았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었지. 2 사람은 벤치로 걸어갔어요.
할아버지가 65일 동안 영상을 찍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봄날이 벤치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도 옆에 앉았습니다. 봄날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여기서 저를 부르는 영상 봤어요. 미국에서 새벽마다 봤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봄날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봄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사고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양부모님 덕분에 행복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항상 아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제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김밥 만들었어. 단무지 많이 넣었단다. 할아버지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10줄의 김밥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봄날은 김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억나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김밥이랑 똑같아요. 봄날이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어요. 맛있어요, 아빠. 봄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김밥을 먹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함께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봄날이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어요. 아빠,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앨범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린 시절 봄날의 사진, 학교 졸업 사진,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예쁘게 잘 컸구나. 할아버지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봄날도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5살 봄날이와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평생 간직했어요. 봄날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50년치 이야기였습니다. 봄날은 미국에서의 삶을 들려줬고 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봄날이 한국에 온 지 12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봄날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오전 9시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봄날의 캐리어가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봄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도시락을 싸줬어요. 비행기에서 드세요. 수진이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수진 언니. 봄날이 한국말로 대답했어요. 12일 동안 봄날의 한국말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준호가 차키를 들고 나왔어요. 출발할 시간이에요. 4명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할아버지는 봄날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어요. 봄날의 비행기는 오후 1시 30분 출발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가족들은 출국장 앞에서 봄날과 인사를 나눴어요. 준호가 먼저 봄날을 안았습니다. 이모, 또 오세요. 봄날이 준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꼭 다시 올게. 며느리 수진도 봄날을 안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봄날이 마주 섰습니다. 아빠, 봄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꽉 안았어요. 자주 연락할게요. 영상통화 매일 해요. 봄날이 말했습니다. 그래, 매일 하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와.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봄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올게요. 여름에 올게요. 포옹을 풀고
봄날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사랑해요, 아빠. 봄날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딸.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봄날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걸어갔어요.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봄날의 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할아버지는 서 있었어요. 준호가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연락할 수 있잖아.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았어.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야.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유튜브에 마지막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딸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영상에서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65일간의 기다림 끝에 딸을 만났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매일 영상을 올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날 저녁 봄날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아빠. 내일 영상 통화해요. 할아버지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딸과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세상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무도 보지 않는 유튜브 영상을 65일 동안 매일 올렸습니다. 딸이 볼 수도 있다는 희망 하나만으로요.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라는 작은 창을 통해 50년 만에 가족이 만났어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채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채널이 됐지만 할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구독자는 단 한 명, 딸 봄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족을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처럼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에도 분명 따뜻한 빛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음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